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절대 권력, 이른바 조중동.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했던 우파 언론의 상징이자 삼성의 형제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진영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핏줄 같은 그룹의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시총 세계 12기업으로 우뚝 서는 상황에 중앙그룹은 어떻게 오늘날 3조 원대 파산이라는 처참한 나비효과로 돌아왔을까요? 그 파란만장한 배신의 서막으로 먼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일보가 가진 핏줄과 역사는 유독 남다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창간하며 범삼성가의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탄생한 그야말로 금수저 언론이었죠. 창업주의 사돈 집안인 홍씨 일가가 경영을 맡으며 중앙일보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방패이자 보수 진영의 확고한 스피커로 군림해왔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열리고 JTBC가 출범했을 때 중앙그룹은 아주 기묘하고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자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꼽히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으로 전격 영입한 겁니다. 신문은 철저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방송은 진보 좌파의 시선을 담아내는 이른바 양다리 전략, 좋게 말해 스펙트럼의 확장이었죠. 처음엔 이 파격이 엄청난 화제성과 시청률을 견인하며 대성공을 거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며 이 위태로운 동거는 폭발하고 맙니다. JTBC의 손석희 체제가 주도한 태블릿 PC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결정적 뇌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그룹의 근간을 바치고 있던 보수우파 지지층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해당 보도들이 조작된 좌편향 허위 보도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분노한 집토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조중동의 한 축인 중앙이 좌파의 선봉장이 되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수 있느냐는 격렬한 항해 속에 신문 절독 사태와 방송 시청 거부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우파 시위대들이 광화문을 태극기로 물들인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지요. 언론사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아군들을 적으로 돌려버린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타, 회사의 숨통을 옥죄는 거대한 폭풍은 다른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태생적 고향이자 가장 든든한 물주였던 삼성그룹과의 전면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전국 속에서 JTBC의 탐사보도 칼끝은 성역을 두지 않았고 그 칼날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문제 등 그룹의 가장 민감한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JTBC의 맹폭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세운 가문의 사돈 기업이 형제처럼 지내던 삼성의 후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1등 공신이 된 그야말로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나 볼 법한 전개였습니다.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반응은 차갑고 조용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분노한 삼성은 가장 직관적이고 뼈아픈 방식으로 응징에 나섰습니다. 바로 피와 같은 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중앙일보와 JTBC를 향해 집행하던 연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와 협찬을 일제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삼성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왔던 중앙그룹에게 이는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닌 심장마비와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진보 시청자를 얻기 위해 보수 구독자를 버렸고 언론의 성역 없는 보도를 증명하겠다며 가장 거대한 자금줄인 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념적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핵심 돈줄마저 증발해버린 사면초가의 상황,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앙그룹이 잃어버린 수익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탈출구는 결국 무리한 엔터테인먼트, 외형 확장과 영혼을 판 베팅이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그룹 기억하시나요? 베일에 쌓인 승계 전쟁에서 막내 아들 진도준은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미소를 지었지만 현실의 미디어 재벌 중앙그룹은 지금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초대형 대박 드라마를 연이어 터뜨리며 대한민국 미디어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JTBC와 중앙일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언론사 간판이라는 무형의 신뢰가 순식간에 증발한 그 자리에는 3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닙니다. 이념과 자본의 딜레마 속에서 길을 잃고 콘텐츠 권력과 자본, 권력이 기형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괴물이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해버린 거대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팩트는 이겁니다. 도대체 JTBC는 그렇게 많은 대박작을 내고도 왜 돈이 없어서 파산했을까요? 그 비밀은 수익은 위로 홀랑 가져가고
비용과 리스크는 아래로 꾹꾹 눌러 담게 설계된 기묘한 주머니 구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는 JTBC가 부리고 돈은 오너 일가가 챙긴 겁니다. JTBC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막대한 제작비를 감당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콘텐츠의 핵심이자 돈줄이 되는 지식재산권, 즉 IP는 계열사인 SLL에게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JTBC가 가진 SLL의 지분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이 나고 떼돈을 벌어도 그 결실은 고생한 JTBC가 아니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으로 고스란히 귀속되는 기형적인 형태였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말 당장 눈앞에 닥친 적자를 메우기 급급했던 JTBC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간판 예능인 아는 형님을 비롯해 무려 279개에 달하는 핵심 프로그램의 IP를 SLL에 433억 원을 받고 헐값에 팔아치운 겁니다. 방송사에게 IP는 영혼이자 미래를 책임질 밥줄입니다. 그걸 통째로 넘겨버렸으니 살을 깎아 뼈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끊어버린 셈이죠. 중앙그룹의 원래 원대한 플랜은 이 SLL을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상장시켜서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낸 뒤 유동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미디어 업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상장 기한이 최종 만료되면서 마지막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고 이는 그룹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디폴트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가 아무리 성공해도 광고 수입은 쪼그라들고 제작비 부담만 짊어지는 방송사와 알짜배기 수익을 독점하는 대주주 지주사, 이 왜곡된 구조가 결국 파멸을 불러온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도리어 목을 조르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끊어버린 돈줄을 다른 곳에서 만회해보려 했던 걸까요? 중앙그룹은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스포츠 중계권에 베팅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코리아풀이라는 방송사 연합체를 구성해서 아주 저렴하고 확실하게 공동으로 중계권을 따내 국민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쓸데없는 출혈 경쟁과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일종의 평화협정이었죠. 그런데 돈과 시청률에 눈이 멀어버린 JTBC가 이 암묵적인 룰을 깨고 매몰차게 배신을 때린 겁니다. 천문학적인 거액을 찔러 넣어 독점 중계권 계약을 싹쓸이해버리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국익에까지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욕을 먹어가며 독점을 했으면 중계라도 완벽하게 해야 할 텐데 현실은 코미디였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는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결정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현장 라이브 중계마저 실패하며 화면을 넘겨버리는 대참사까지 벌어졌죠. 올림픽 중계권을 따내는데 약 3,100억 원, 월드컵 중계권 등에 약 1,900억 원을 쏟아붓는 등 판돈을 미친 듯이 키웠지만 완전히 패착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은 TV, 본방사수가 아니라 OTT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간 상태였는데 중앙그룹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단독 중계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엇박자를 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야심차게 중계했던 동계올림픽 시청률은 고작 1.8%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과거 지상파 3사가 합산해서 18% 이상의 시청률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돈을 못 벌어들인 것도 치명적이지만 진짜 무서운 폭탄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중계권 계약서에는 잠재적 매수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결정적인 독소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축구연맹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쥐고 있는 자동해지 조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정 권리에 들어가면 이 7천억 원짜리 중계권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M&A를 추진하려고 해도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잡은 밧줄이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고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뼈아픈 타이밍의 실패, 즉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입니다. 중앙그룹 경영진들은 조금만 더 빨리 결단을 내렸다면 파산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심폐소생술은 바로 사옥 매각이었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웅장한 사옥과 일산의 핵심 스튜디오를 코람코 자산신탁에 5,500억 원에 매각하고 그 건물을 다시 임차해 쓰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대금이 들어왔다면 3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도 숨통을 틔우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던 실사 작업이 한창이던 중 법원의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즉각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룹의 모든 자산은 그 자리에서 꽁꽁 동결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내 건물을 남에게 파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산 동결로 인한 사형 선고라고 입을 모읍니다. 딱 3개월만 결단이 빨랐어도 5,500억 원의 막대한 현금이 돌고 돌며 부도 위기를 막아냈을 텐데 디폴트 선언과 함께 돈줄이 묶이면서 계약 자체가 공중분해된 것은 중앙그룹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비극인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의 절규입니다. 금융시장의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썰물처럼 돈을 빼낼 때 중앙이라는 이름값과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라는 간판만 믿고 은퇴, 자금과 전 재산을 밀어넣은 개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중앙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잔액은 무려 8,519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고금리라는 유혹과 대기업이라는 안정성에 속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JTBC의 신용등급이 원리금 지급 불능 상태를 뜻하는 부도, 즉 D등급으로 추락하면서 채권 가격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에 퍼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220억 원 규모의 어음마저 부도가 나자 시장은 기관조차 돈을 못 받는데 우리는 어떡하냐며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지만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채권을 쥔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JTBC 사옥 앞은 매일같이 눈물과 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론사라는 신뢰의 상징을 믿었던 대가가 은퇴 자금의 공중분해라니 투자자들은 오너 일가가 직접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개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강력하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돌발 악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이 파산 사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장전되어 있던 총이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그룹의 재무지표를 보면 이게 과연 살아있는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자그마치 4,500%를 넘겼으며 이미 회사의 자본금이 바닥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JTBC 역시 부채 비율이 2,400%를 돌파했고 누적 결손금은 무려 7,293억 원에 육박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주도한다는 콘텐트리 중앙마저도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나들고 있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부채 비율이 200%만 넘어도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수천 %의 빚을 지고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친 경영 실패의 연대기가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물입니다. 시간을 돌려 90년대부터 중앙그룹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전환하겠다며 무리한 시도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2000년대에는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채 무리한 혁신에 매달렸죠. 그리고 종편 방송 채널 진출, 메가박스 인수, 급기야 7천억 원대 스포츠 중계권 올인까지 판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문제는 든든한 삼성이라는 뒷배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매 순간 돈을 쏟아붓기만 했지 단 한 번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확장만 거듭하다 보니 결국 새로 빌린 돈으로 옛날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위험천만한 돌려막기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파국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미디어 제국의 이 충격적인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찍고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흥행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엄중한 현실 말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집토끼를 내쫓은 대가, 혈맹의 자본주를 스스로 끊어낸 여파, 그리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된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무모한 투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기업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JTBC 앞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라는 엄혹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돈이 없어 방송을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재무 상태인데 과연 언론사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파는 언론사의 사주가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해 창업주와 시장의 신뢰를 가장 먼저 잃어버렸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JTBC와 중앙그룹의 몰락의 시초가 된 당시 보도부분 사장을 시작으로 총괄 사장까지 지낸 손석희는 지금 또 다른 좌파 매체인 MBC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향된 사상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정체성과 재무적 건강성을 외면한 미디어 제국의 종말, 마지막 도박이었던 북중미 월드컵마저 홍명보 감독의 실축으로 처참한 종말로 끝이 난 만큼 이제 법원의 냉정한 판단과 뼈를 깎는 자구책만 남겨둔 상황에서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의 가치를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온 시장과 국민들이 냉혹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